온라인상에서는요, A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. 대다수 네티즌들은 엄마의 자격이 없다, 자신의 아이를 20만 원에 판매하다니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등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함께 아이를 낳은 남성이 떠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, 홀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오죽했으면 글을 올렸겠느냐 등의 동정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조사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입양 절차가? 일단은 저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오죽했겠나. 그 생명을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우리나라 그 입양과 관련된 게 굉장히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. 일단 미혼모라는 말보다는 미혼 부모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미혼모를 만나고 있는 건데, 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, 원래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. 입양, 우리가 왜 이혼 숙려 제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그런데 입양 숙려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나라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무조건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아이와 함께 잘 지내서 내가 잘 살릴 수 있겠는가, 지낼 수 있겠는가, 이걸 함께 해보는 기간을 마련하도록 모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입양을 결정하는 건데,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조차도 받지 못했던 것 같고, 관련해서 입양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저는 강아지 키우잖아요. 반려동물 키우는데 진짜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요. 근데 하물며 강아지가 그런데 아이는 어떻겠어요? 부담이 좀 크긴 컸을 거예요. 사실은 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사실은 또 준비가 안 된 아이였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. 또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10살, 7살 두 아들을 제가 직접 양육을 해봤는데요.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데 아마 그런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이 좀 함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그 대학 졸업 때까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약 2억 원이 1인당 들어간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이 들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해가 되고요. 그리고 자녀 양육비로만 한 65만 8천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, 월. 네, 그 생활비로는 이제 그 미혼 이렇게 부모가 갖는 소득은 92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생활비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이 있고요.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고아 수출국, 지금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최대 사회 문제잖아요.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지금 저출산 문제,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런 신생아 아이조차도 지켜주지를 못해요. 지금 고아 수출국 OECD 국가 1위잖아요. 이 얘기는 서로 지금 모순되고 있어요. 저출산 예산을 1년에 수천억씩 쓰거든요.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조차도 온전하게 국가가 관리하지 못한다. 이런 점들은 큰 문제점이고요.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짧게 좀 설명하면 여우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입양 특례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혈족주의가 문제고요. 그 미혼모에 대한 뿌리 깊은 이러한 편견, 이런 점들, 그리고 실제로 그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이 생부모에게 호적이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. 이런 점들은 하루바삐 개선이 되고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